이번 시간에는 내행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행성의 겉보기 운동, 실제 우리 지구에서 관측되어지는 운동들을 가지고 내행성에 나타나는 관측되는 모습, 그다음에 위치 관계, 뭐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내행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행성은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공정궤도를 가지고 있는 행성들을 내행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수성과 금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한 가운데 있다고 전제를 하고, 이게 내행성의 공정궤도, 이게 지구의 공정궤도예요. 이게 지구. 그죠? 자, 지구하고 내행성 사이에 있을 때 위치 관계를 우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행성, 금성이죠. 금성이 여기 있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태양 사이에서 합쳐졌죠. 그래서 여기를 내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쪽에서 지구하고 태양 사이 안쪽에서 합쳐졌다라고 해서 내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깥쪽에서 합쳐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 이 금성이라고 하는 녀석도 이렇게 공전을 해서 이렇게 돌아요. 물론 지구도 공전을 하지만, 근데 지구를 고정시켜 놓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접했을 때, 금성이 여기 왔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했을 때, 여기 왔을 때를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지구에서 태양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가 북극이니까 위에서 본 거니까, 이렇게 위에서 본 거면 우리나라 여기 북쪽을 향해 있고 제주도 쪽 향해 있고, 그래서 태양이 여기 있을 때가 낮 12시잖아요. 그때 태양이 우리나라에 남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주도 있는 쪽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가 금성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최대 각거리예요. 그쵸? 이 공정궤도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최대, 접했을 때가 최대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 이 금성이 태양의 울릉도 독도가 있는 쪽이 무슨 쪽? 동쪽. 그래서 금성이 태양의 동쪽 방향으로 최대로 각도가 떨어져 있다. 그래서 동방 최대이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이야기예요. 지구에서 이 금성을 봤을 때 태양이랑 이렇게 보면 일직선으로 합쳐지죠. 그래서 내합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태양이랑 바깥쪽에서 합쳐지니까 외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지구에서 태양 쪽에 봤을 때 금성이 태양의 동쪽 방향, 왜? 울릉도 독도 있는 쪽이니까. 태양을 이렇게 봤는데 이쪽이 동쪽이란 말이에요. 남쪽을 보고 있으니까 동쪽인데, 그 동쪽 방향에 최대로 각이 벌어진 곳에 있어. 그걸 뭐라고 한다? 동방 최대이각. 여긴 쉽죠. 그럼 서쪽 방향으로 최대로 각이 떨어졌다. 서방 최대이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방 최대이각, 내합, 서방 최대이각, 외합, 이렇게 위치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이 내행성의 문제들을 풀 때 해결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행성 이렇게 공전합니다. 이렇게 공전해서 내합일 때 가장 근접 거리를 가고요. 외합일 때 가장 먼 거리를 가는데, 다가오다가 멀어지는 형태를 띄어요. 그쵸? 이런 형태를 띄는데, 외합, 동방 최대각, 내합, 서방 최대각 위치에 있다. 위치 관계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그 위치 관계에서 어떻게 관측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시 태양, 지구, 지구예요. 위에서 보니까 이거 북극. 반드시 기억하실 건 지구의 시간이에요. 여기 태양이 보이는 시간이니까 낮이죠. 그럼 태양이랑 가장 가까울 때가 낮 12시예요. 그럼 여기는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니까, 이렇게 자전하니까 여기가 해가 제일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그쵸? 06시. 이렇게 돌아서 해가 이때부터 안 보이죠. 18시. 태양 정반대편 24시. 이 시기에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 시간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를 지나가면 우리나라가 6시. 미국이 여기를 지나가면 미국이 6시. 우리나라가 여기를 지나가면 우리나라가 12시. 미국이 여기를 지나가면 미국이 12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시간이 진행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금성이 내합에 있을 때는요, 태양이랑 같이 떠서 같이 져요. 이때만 관측이 되니까. 그 실제는 뇌합은 태양이랑 같이 떠서 같이 되기 때문에 관찰할 수가 없어요. 관측이 안 돼요. 외합도 마찬가지. 태양이랑 같이 떠서 같이 져요. 그러니까 태양이 뜨면 모든 천체가 관측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합에 위치해 있을 때도 안 떠요. 자, 그러면 서방 최대각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서방 최대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에서는 금성이 이렇게 보일 텐데, 금성이라고 하는 게 태양빛을 받아서예요.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비춥니다. 이렇게 절반을 비추죠. 지구에서는 이렇게 절반에서 봅니다. 자, 그래서 관측되는 위상을 보면, 여기에서 금성을 보면 오른쪽 안 보이고 왼쪽 절반이 다 보이죠. 왼쪽 절반이 다 보여요. 왼쪽 절반이 다 보입니다. 게다가 지구에서 관측되는 위치예요. 그럼 지구에서는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근데 6시가 되면 해가 뜨니까 얘가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6시가 되기 전, 이때만 관측이 돼요. 자, 6시가 되기 전, 이때가 언제냐면 새벽이죠. 그래서 서방 최대각에 있을 땐 새벽에 왼쪽 반달의 모습으로 관측이 됩니다. 자, 어느 쪽 하늘이냐? 자, 우리나라가 있으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래서 울릉도 도tok 쪽에서부터 얘가 보이는 거야. 따라서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어떤 모습으로? 왼쪽 반달의 모습으로. 자, 그런데 금성의 최대 이각이 약 44도에서 48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최대 약 3시간 정도 관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해 뜨기 전 3시간 정도 동쪽 하늘에서 왼쪽 반달의 모습으로 금성은 서방 최대 이각에 위치해 있을 때 관측이 된다. 그 다음, 만약에, 그럼 동방 최대각은 쉬워요. 반대가 되니까. 동방 최대각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른쪽 반달로 보일 거고, 그쵸? 오른쪽 반달로 보일 거고, 새벽이 아니라 지구에서 이렇게 관측이 되니까 18시까지는 안 보이다가 이때만 관측이 됩니다. 18시 해 떨어지고 나서. 이때가 언제야? 초저녁. 어느 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에서. 따라서 금성을 서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에서 금성을 봤다. 그럼 초저녁에 본 거예요. 금성을 동쪽 하늘에서 봤다. 그럼 새벽에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이건. 그 왼쪽 반달의 모습으로, 오른쪽 반달의 모습으로 보여요. 동방 최대각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몇 시간? 3시간. 그쵸? 하나만 더 해볼까요? 금성이 여기 있어요. 금성이 여기 있으면 태양이 이렇게 비추죠. 지구에서는 이렇게 관측됩니다. 오른쪽 안 보이고 왼쪽 이만큼 안 보이고 왼쪽 끝에 살짝 이렇게 보여요. 조각달로. 그러니까 안 보여요. 내합 때 안 보이다가 왼쪽 조각달, 금음달처럼 보이다가 반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초승달처럼 보이겠죠. 하나 더 할까요? 금성이 여기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비춥니다. 지구에서는 이렇게 관측됩니다. 왼쪽 다 보이고 오른쪽도 조금 더 보입니다. 그래서 왼쪽 다 보이고 오른쪽 조금 더 보이는, 무슨 날? 보름달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외합일 때 안 보여. 그 다음 다시 보름달처럼 보였다가 오른쪽 반달처럼 보였다가 초승달처럼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래서 이렇게 위성 변화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형태로 관측이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건, 지구에서 태양을 그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다 새벽에 보입니다. 어느 쪽 하늘에서? 동쪽 하늘에서. 왼쪽에 있는 아이들은 다 초저녁에 보입니다. 어느 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에서. 절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대 이각에 있을 때는
관측 시간이 가장 길어요. 몇 시간으로? 약 3시간으로. 그러니까 나머지는 관측 시간이 더 짧아지겠죠. 왜? 각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외압에 있다가 점점 관측 시간이 길어지다가 동방 최대 이각이 했을 때 최대로 길었겠죠? 다시 짧아지다가 안 보여요. 그리고 다시 점점 관측 시간이 길어지다가 서방 최대 이각일 때 제일 길어져요. 그리고 점점 관측 시간이 짧아져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멀리 있죠. 선생님 작게 그렸어. 가깝게 있죠. 크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면적은 좁은데 크기는 커요. 그러니까 시직경이 큰 거예요. 왜?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외압에서 점점 다가오면서 시직경은 커질 거예요. 그러다가 내압에서 다시 시직경은 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관측되고 어느 쪽 하늘에서 관측되고 어떤 모습으로 관측되고 그죠? 어떤 모습으로 어느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언제 어느 쪽 하늘에서 관측되는지를 내행성은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내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금성은 역행을 한 적이 없어요. 순행만 합니다. 태양 주변을 금성은 이렇게 공전하고요. 지구 또한 이렇게 공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뒤로 간 적이 없는데 보통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다시 말해서 서에서 동쪽으로 간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린 이런 운동을 순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지구에서 금성을 바라볼 때 동에서 서로 가는 것이 관측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측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때가 내압이에요. 얘가 지구입니다. 얘는 금성이고요. 자, 금성의 공전 속도가 빠르니까 선생님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공전해서 간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V1, V2, V3, V4, V5의 순서대로 이렇게 공전을 했어요. 근데 지구는 공전 속도가 조금 느리니까 E1, E2, E3, E4, E5 이렇게 공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성이 공전하는 동안 지구도 공전 방향은 똑같이 반시계예요. 둘 다 역행한 적은 없죠. 그런데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예요. 자,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보통 천체 관측은 남쪽 하늘을 보고 관측을 합니다. 남쪽 하늘을 보고 관측하면 오른쪽이 무슨 쪽? 서쪽이에요. 그래서 보통 천체가 오른쪽에 있다 왼쪽으로 가면 서에서 동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왼쪽에 있다 오른쪽으로 가면 동쪽이 서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체 관측은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구에서 금성을 바라봅니다. E1에 있을 때 V1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었어요. E2에 있을 때 V2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구에서 금성을 1번에 있다가 2번에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남쪽 하늘을 봤으니까 지구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죠?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2, 3일 때 V3이 딱 됐네?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 4일 때 V4가 됩니다. 여전히 왼쪽에서 오른쪽. 그죠? 그러다가 E5에서 V5가 됩니다. 이렇게 갑니다. 순회.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 가다가 왼쪽에서 오른쪽 가다가 오른쪽에서 왼쪽을 가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 가다가 왼쪽에서 오른쪽 가다가 오른쪽에서 왼쪽을 가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순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이때가 역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여기를 순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디 근처에서 역행을 하느냐? 충 근처에서. 그러니까 가장 근접거리를 지나는 충 근처에서 역행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실제로 금성은 역행한 적이 없죠. 실제의 역행이 아니라 공전 속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겉보기 운동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시 운동이 역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실제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관측이 되는 거예요. 남쪽 하늘을 보고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역행을 설명할 수 있어요. 천구상에서도 실제로 역행을 하고요. 우리 관측을 했을 때. 이동하는 방향성을 봤을 때 그 역행하는 곳이 바로 충 근처. 따라서 동방 최대이각에서 내합을 지나 서방 최대이각으로 가는 동안 일반적으로 역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압에서 동방 최대이각 오는 동안 순행하다가 동방 최대이각에서 내합을 지나 서방 최대이각으로 가는 동안
역행을 합니다. 그리고 서방 최대의 각에서 다시 외압을 향해서 갈 때 순행하는 이러한 겉보기 운동을 보여주는 게 내행성들의 겉보기 운동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